주인공인 캐리드라가 없다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정말 쉽지 않네. 라이야, 꿀음료 마시기 힘들면 우리가 냄비를 달라고 해서 오트밀죽을 만들어줄게. 괜찮아. 다만 연애가 너무 시끄러운 데다 흥미로운 사람도 재미있는 일도 없어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을 뿐이야. 거짓말! 아까 목욕실에서 돌아왔을 때는 기운이 넘쳤잖아. 누군가를 걱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맞춰볼까? 히슬란스 언니 때문이야? 아님 사이퍼? 너는 너무 진지하다니까. 계속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선생님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가장 없을 텐데. 우리를 찾았던 거야? 내 말은 테리비랑 라이아 중 누굴 만나러 한 거냐고. 아니, 그건 아닌데 혹시 두 분 카이사르님 보셨나요? 카이사르님?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 군주는 항상 제멋대로인 성격이에요. 우리에게 자기를 내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전혀 알려주지 않죠. 어쩌면 그녀의 눈은 체스말과 왕관에 비친 하늘밖에 담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두 분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계세요? 그런 표정은 구세주답지 않아요. 기왕 이렇게 만났으니 같이 건배나 하죠. 아직 즐길 시간이 있으니 천년의 운명과 희생을 위해. 그럼 우리는 운명을 해방하는 내일을 위해. 건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카이사르가 와도 못 찾을 거야. 아, 좋았어. 그렇다면 근처에 높게 받쳐준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연회에 온 걸 환영합니다. 역시 구세주도 참석했군. 마침 베르기니아가 너를 찾으러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카이사르님의 사관으로서 저는 불을 쫓는 군대의 모두를 위해 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 자신에 대해서 쓰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베르기니아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영감을 얻기 위해 너희들이 그녀의 미래를 살짝 누설해줬으면 해.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우리는 미래의 그녀에 대해서 모르잖아.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아마 더 실망할 거야. 어떡하지? 그래, 알았어.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미래를 주제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면 나는 동경을 품고 자신을 위해 내일의 우화를 적는다. 내일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이 오고 약속의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이런 느낌? 바로 그거예요. 갑자기 영감이 샘솟네요. 고마워요. 돌아오고 나서 불을 쫓는 낙목의 영혼기를 완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이게 대화의 예술이라는 거야. 너한테 배운 건데 비슷해? 맞다. 그럼 대신 카이사르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카이사르님? 보통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오지 않아.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군왕은 총신들이 사담을 나누는 곳에서 침묵해야 한다고 하더군.
그분이 오기 전에 우선 우리와 같이 한잔하자. 속에 간직한 절제된 이성을 위해. 반드시 화답할 낭만을 위해. 두 분 또 무슨 볼 일이 있어? 설마 내가 카이사르님의 행적에 대해 떠드는 걸 듣고 싶은 거야? 야, 라비아노스! 지하실에서 학자들이 몰래 숨겨둔 꿀음료를 구했는데 마셔볼래? 이번 연회의 꿀음료는 무제한으로 제공되니 천혜의 술보다 맛이 깊은지 비교할 겸 마셔봐. 감사합니다. 다만 그것보단 카이사르께서는 언제 오시나요? 카이사르? 누가 알겠어? 아마 또 어딘가에 숨어서 못된 궁리나 하고 있겠지. 그녀는 우리같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단 한 번도 신경 써. 세네카,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수 없겠군. 그 말을 주워 담거나 나랑 승부를 내도록 하지. 좋아! 시종, 꿀음료 항아리 10개 더 가져와. 오늘 두 발로 서 있지 못할 때까지 마시게 해주지. 큰 소리 치기 전에 네 백가죽이나 신경 쓰는 게 좋을걸. 회색 물고기, 바다 토끼,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해저의 보물을 즐겨보자. 무슨 고민이 있는 것처럼 계속 돌아다니고 있네. 혹시 시종들의 접대가 부족했어? 아니요, 엄청 만족했어요. 단지 카이사르님께서 오지 않으시길래 조금 불안해서 그래요. 걱정 마. 너희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 나랑 같이 좀 앉아 있을까? 너희와 공유하고 싶은 개인적인 비밀이 하나 있거든. 자, 이건 파구사의 신혈 감로야. 12개의 병 중에서 가장 맛있지. 그래서 이 역사적 변혁의 전야에 이 귀한 보물을 구세주와 함께 마시고 싶어. 이건 직접 가져온 거잖아. 역시 보안검사는 우리를 노린 거였어. 응? 왜 그래? 조금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서요. 내가 감로에 독이라도 넣었을까 봐? 그럼 내가 직접 결백을 증명할게. 아주 안전해. 히실렌스 씨가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어울려줄까? 안심해. 감로는 술이 아니라 마셔도 취하지 않거든. 오히려 네 정신을 더 맑게 해주지. 여기 자세히 음미해봐. 바다토끼, 너도 같이 마실래? 저는 알아서 마실게요. 어때? 달지? 마음에 들었으면 됐어.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강렬한 게 바로 바다의 맛이지. 파구사의 파도를 상대하기 전 먼저 그녀의 변덕에 익숙해져야 해. 마치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이 감로에 담긴 비밀을 직접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 뒤를 돌아봐. 천천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다른 신들의 감로는 사람을 취하게 하지만 연애의 신 감로는 유일하게 사람들을 세이렌의 매혹적인 노래에서 깨울 수 있게 하는 해독약이지. 연애가 시작된 순간부터 모든 손님은 내 노랫소리에 최면이 걸려서 카이사르와 그 신뢰관을 볼 수 없었어. 하지만 난 너희가 맑은 시야를 가지길 원해. 이건 카이사르님의 뜻인가요? 내 개인적인 부탁이야. 나는 그 신뢰관을 믿을 수 없거든. 그가 오로닉스의 신탁과 함께 강림하고 별들의 예언을 오크마에 전한 뒤로 불을 쫓는 군대는 변했어. 아기가 담긴 그의 속삭임은 거절하기 힘들었고 야심에 눈이 먼 자들은 차례로 함정에 빠졌지. 너희는 예언 속 구세주이니 그에 대해선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겠지. 어쩌면 너희만이 그의 언행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카이사르님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줘. 그런데 이렇게 멋대로 해도 엠포리오스는 이미 너무 약해져서 그녀를 지키려는 용감한 행동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어. 카이사르의 칼날로서 나는 그녀를 위해 어둠 속에서 길을 열어야 해. 그리고 진정한 적에게 검을 겨눠야 하지. 히실렌스 씨, 혹시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말해봐. 제 파트너가 이번에 온 건 그 악당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예요. 저희의 입장은 같죠. 하지만 카이사르님이 내리려는 선택에 대해서라면 이 친구는 결코 주제넘게 굴 생각이 없어요. 저희는 그저 아는 모든 걸 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이사르님이라면 무엇이 옳은 건지 알 거라 믿어요. 물론 나는 너희의 충성을 의심한 적이 없으니 사실대로 전달할게.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번 줄다리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에 달렸어. 이제 연애로 돌아가봐. 이 술잔을 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직 세이렌의 환상에 빠진 척해. 내가 수증기를 조종해서 너희가 심해의 고래처럼 멀리서도 대화를 들을 수 있게 해줄게. 너희에게 승리의 깃발이 펼쳐지길. 이제 스릴 넘치는 잠입 단계야. 여기야. 인파 속으로 숨는 게 어때? 긴장 풀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카이사르는 왜 아직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 꼬맹이는 매일 사람을 함부로 부리잖아. 오늘은 내가 확 그냥 됐다. 한 잔 더 줘. 취기에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자는 여전히 당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군요. 내 키에 대해 함부로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갈기갈기 찢어버릴 만하다. 평소에도 이런 방법으로 신하들의 충성을 시험하나요? 가소롭군. 카이사르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는 필요 없다. 자신이 아직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히 봐줄 수 있지. 신뢰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고. 만약 내가 시련을 통과해서 이 세상의 율법을 손에 넣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쩔 생각이지?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엠포리오스와 별들을 연결해서 헛소리 그만. 두 번 말하지 않을 테니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율법 중 엠포리오스를 봉쇄한다는 조약을 수정하고 검은 물결을 제창기의 소용돌이에 흘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이언 툼을 없애려는 천회의 세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끝없는 여정을 위한 출발의 신호를 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네 말대로라면 아이언 툼은 성간에서 필적할 자가 없을 텐데 누가 감히 없앤다는 거지? 선주연맹이라고 하는 호전적이고 보수적인 전함연방, 어수선하면서도 극도로 광분한 지니어스 클럽이라는 교단, 그리고 무법의 방랑자들로 구성된 은하열차가 있습니다. 소위 구세주 역시 그들 중 한 명입니다.
그 유랑민들은 별들을 연결해 동맹으로 정복을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했죠. 그런 부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절멸대군이 우주를 휩쓸면 모두 당신의 파멸 제국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오크마 동맹군은 무적이다. 그 문명들이 네가 말한 것처럼 약하지 않다면 한번 겨뤄볼 가치가 있겠지. 하지만 아무리 작은 도시 국가라도 카이사르를 위한 오벨리스크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언제든지 카이사르의 위험 넘치는 정복을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나랑 조금 더 걷도록 하지, 실례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카이사르는 파멸에 관심이 많아 보여. 회생 물고기랑 바다토끼, 그들이 아직도 이문 중인 것 같아. 조금 더 가까이 가봐. 내가 계속 소리를 전해줄 테니까. 이거 참 난처하군. 어떻게 하든 파구사 전투에선 희생이 뒤따를 거야. 그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야. 카이사르님이 이미 수를 두었으니 우린 그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돌격하여 적을 함락시키면 되지.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요. 당신 휘하에 있는 장수들은 성격이 전부 다르지만 이렇게 충성심이 강하다니. 이쪽을 보고 있어! 빨리! 마치 그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거나 해봐! 엠프리어스의 파멸이 정신없이 확산되고 있네요. 네? 아, 알았다. 그거 말하는 거죠? 이 황금피의 원리를 연구하는 건 아이도니아 소관이에요. 이런 파트너, 아무래도 고수를 만난 것 같은데? 지금의 전 영감이 넘치니 여유로운 수준이죠. 왜 그래? 아, 실례했습니다. 당신의 두 귀빈에게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느라. 아무래도 별 문제 없는 것 같군요. 아까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죠. 카이사르님 휘하의 부하들은 율법의 실현을 위해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신은 희생이 부족한 탓에 탈란통과의 대결에서 이미 한번 패배했습니다. 감히 나와 패배라는 두 글자를 한 문장에 담는 건가? 카이사르님, 부디 제 실언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행에 주의해라. 너는 내가 실현해서 이길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율법의 실현이 없다고 해도 그들은 정복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니 만약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너는 그 구세주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좋은 질문입니다. 그 천회의 인간은 몸속에 파멸의 씨앗을 숨기고 있으니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둘 수 없으니 제게 처리를 맡기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사적으로 처벌할 생각인가? 실험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겠군요. 손님들의 인내심이 곧 바닥날 테니 나도 환상을 풀고 연회에 참석해야겠군. 실례간, 그대의 조언을 받아들일 테니 먼저 물러나 오크마로 돌아가거라. 그대도 저 두 사람을 정면으로 상대하고 싶지는 않겠지. 안 그렇나?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안티키테라이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떠나기 전에 술잔 대신 마음으로 당신의 무한한 야심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역시 신뢰관의 음모가 모두 드러났군. 모두 너희가 용감하게 움직여준 덕분이야. 이제 환상을 해제해야겠네. 이번이
출정 전 카이사르님이 하는 마지막 연설이니 아마 그녀의 마음을 돌릴 유일한 기회일 거야. 너희가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만일의 상황도 대비해둘게. 이제부턴 너희에게 달렸어. 일단은 먼저 자리로 돌아가자. 이 꿀음료는 시기가 금방 사라지네. 카이사르님이 오셨습니다. 얘를 차릴 필요 없다. 오히려 급한 일 때문에 늦었으니 그대들에게 사과해야겠군. 시간도 늦었고 그대들도 이미 꽤 마셨으니 번거로운 의뢰는 생략하겠다. 나와 함께 싸워온 용사들이라면 이미 그 말들을 가슴에 깊이 새겼겠지. 카이사르님의 말이 곧 법입니다. 프라고리스 경, 정신 좀 차리는 게 어때? 카이사르님은 아부하는 녀석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대들의 결의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더욱 돋보이는 법. 그대들이 파구사 전투에서도 예전처럼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그대들의 충성심을 한 번도 시험해 본 적이 없더군. 저게 무슨 뜻이야? 그렇기에 오늘의 연애는 사기를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동맹을 확인하고 배신자의 목을 베어 그대들의 여정을 위한 술잔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 우리 중엔 감히 맹세를 저버리고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지. 잘 들어라. 그 배신자들은 바로 이 연회에 당당히 서 있다. 글래디오름경 히실렌스, 이자는 세이렌의 노랫소리로 그대들을 환각에 빠지게 하고 행적을 감췄다. 또한 천하의 사람들과 함께 기밀을 엿듣고 불씨를 강탈해 카이사르를 모해하려 했지. 카이사르님, 제 말을 들어줘. 기억나는가? 내가 추천한 덕분에 이 물건의 주인은 운명 삼상의 신전에서 그대들과 만난 적이 있다. 청소부 수장 카이니스는 처음으로 카이사르에게 칼을 겨눈 자로 직접 나의 적들에게 모범을 보였지. 올리브 나무 그늘에서 그들은 오크만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가운 죽음의 안개 속에서 그들은 아이도니아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수한 문의 시작점에서 그들은 야누소폴리스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제 그들은 할 말이 없고 나를 율법처럼 경외하지. 내가 바로 캐리드라이고 내가 바로 카이사르다. 아직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다면 카이사르에게 전부 말하라. 그리고 그녀의 심판을 받도록. 강을 건너면 인간 세상의 비극이 펼쳐지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자신이 몰락한다. 네가 준비됐다면 나는 너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맞서 싸울 거야, 구세주. 맞아. 이제 네 신분에 약간의 경험과 매력을 더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카이사르에게 증명해봐. 왕을 시해할 날카로운 검 대신 혀를 사용하려는 건가? 좋다. 그렇다면 천혜의 수사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싶군. 과연 3명의 목숨보다 더 무거울까? 말을 잘 정리해보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탁과 케파리 말한 재창기는
리고스가 꾸며낸 철두철미한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맞서 싸우기 위해 파이논이라는 가명을 지닌 한 청년이 3,000만 번 넘게 윤회했어요. 단지 엠포리어스를 파멸의 결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소녀 키레네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숙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언툼은 엠포리어스 운명의 종점이자 파멸 운명의 길을 걷는 공포의 화신이에요. 절대로 길들일 수 없죠. 아이언툼은 리고스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것이기도 해요. 그는 엠포리어스와 여러분의 명예나 여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리고스는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파멸 속에서 잿더미가 되겠죠. 저는 개척 운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탐험, 이해, 구축, 연결. 그게 바로 저와 동료들이 언제나 지켜온 신조예요. 정복과 파멸은 절대 서로를 잇는 올바른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면 전 반드시 그 야심과 리고스를 함께 야구 방망이로 부수겠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연설이군. 더 말할 필요도 없겠군. 프라고리스경, 브루마리스경, 배신자들을 지하 감옥에 가둬라. 오늘 문비시 전에 그들에게 반역에 걸맞은 결말을 내리지. 카이사르님의 야심은 역시 범접할 수 없군요. 신뢰관, 아직도 떠나지 않은 건가? 네, 신뢰 관중으로서 저는 이름 없는 자의 몰락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또는 당신이 제게 답을 주길 기다리는 걸 수도 있죠. 당신같이 강경한 분이 이런 수고를 하는 건 압송이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구세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건가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당신의 연기 실력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 연회는 처음부터 당신이 설계한 거죠. 당신은 양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저와 그들을 모두 당신의 말로 삼으려 했지 않습니까? 맞아. 아마 카이사르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어느 쪽이 더 진심인지 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알겠어요. 협조할게요. 여기요. 대신 카이사르님께 언제 어디서든 우리 파트너를 믿어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카이사르님이 내리려는 선택에 대해서라면 이 친구는 결코 주제넘게 굴 생각이 없어요. 저희는 그저 아는 모든 걸 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너의 신분에 약간의 경험과 매력을 더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카이사르에게 증명해봐. 우리가 이겼어. 진솔함이야말로 언제나 확실한 지름길이지. 오히려 리크루구스, 그대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비굴하게 아첨하다니. 설마 알랑거리는 게 네 취미인가? 오해하셨군요. 저는 실험의 자율성과 치밀함, 완벽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폭력적인 개입은 오차를 늘릴 뿐이며 비효율적이고도 추악하죠. 만약 약속대로 율법을 제게 맡기고 순서대로 재창기를 완료했다면 엠포리어스는 운명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신은 약속을 어겼군요. 그러므로 저는 관리자로서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이행해 통제를 벗어난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당신과 그녀 말이죠. 조심해. 조심해. 뭐지? 이 소리는 오로닉스인가? 찾았다. 찾았어. 조심해. 이곳에 재앙이 닥칠 거야. 심판의 시간이 됐군요. 제가 당신을 위해 만든 감옥이 완성됐습니다. 지식의 이름으로 당신을 저와 같은 감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카이사님, 이건 무슨 뜻이죠? 난 네가 나서는 걸 허락한 적 없어. 신하의 운명은 군주만이 결정할 수 있지. 하지만 카이사르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군주가 아니라 바로 신입니다. 나의 왕조는 인간의 존재만을 허락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사적 처벌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으니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지. 하지만 당신도 보셨다시피 간단히 합장만 하면 전 생명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말해드리죠. 제가 당신에게 드린 선택은 매우 간단합니다. 협력하거나 파멸하는 거죠.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뻔뻔하게 큰 소리만 치는군.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왜 진작 죽이지 않았지? 그건 네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 네 머리를 벨 때 깨달았지. 율법으로 인해 황금의 후예는 너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란 것을. 네가 허세를 부릴수록 그 점은 더 확실해지고 있지. 정말 뛰어난 안목이군요. 한때 저는 당신의 그 고귀한 인품을 제 필승의 신호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게 제 실수였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면서 어떻게 신뢰 관중에 대항할 생각이죠? 너와 나 모두 오만의 포로인 건 사실이지. 하지만 리크루구스, 우리의 차이가 뭔 줄 아는가? 나는 오만함으로 인해 눈이 멀지 않았다. 천칭의 균형을 깨트리고 싶다면 외부의 힘을 빌렸으면 되지. 드디어 본체를 만나게 됐네? 선대. 과거 당신이 이룬 수많은 업적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만 지금 당신의 상황은 정말 유감스럽군요. 스크롤은 지금 상황이 유감스러운 건 당신 혼자만이 아닐 겁니다. 당신들이 바로 구세주가 말한 천혜의 친구이자 그녀가 율법 신권을 찾는 이유겠군. 자, 이제 운명의 길의 힘으로 내게 너희의 실력을 증명해 보여라. 내가 힘들게 이 천혜의 보물을 손에 넣은 건 바로 이 순간 때문이다. 스크루른별 군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리죠. 당신의 동맹이 부르메응에 찾아왔습니다. 존귀한 카이사르님. 리고스님, 지금 최종 프로토콜의 읽기 권한은 우리의 손에 있으니
쓰기와 실행 권한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본색을 드러냈으니 불을 쫓는 여정도 계속 이어질 수 없어. 아직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클럽 멤버로서 더 이상 추해지지 않는 게 좋을걸? 저는 거의 확실한 게 반드시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죠. 14행 대수식으로 구축된 세계에서 공방전을 펼친다면 당신들은 저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창기라면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제가 오크마를 평지로 만들고 백성들을 모두 먼지로 만들어버린다면 영웅 여러분께선 저를 상대하기 위해 다시 반신의 힘을 누리겠죠? 아이언툼은 반드시 탄생할 겁니다. 족쇄에 묶여있더라도 파멸을 강림시킬 방법은 제게 1000가지나 있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건 1000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긴 신화의 밖인가? 지난번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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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격리, 지령? 저번에 헤어진 뒤로 제가 신화의 밖을 당신만을 위한 관중석으로 개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곳에서 얌전히 엠포리우스의 종막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됐죠. 운명의 앞에서 우린 늘 무력한 법이죠. 안 그런가요? 어쩌면 이게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관중의 시선으로 더 넓은 각도에서 지식의 운행을 관찰하는 거죠. 시간이 세계 내부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는 이 공간에서 당신은 엠포리우스의 서사시가 끝나가는 걸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당신의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제1원인에 관한 해답, 그리고 지식의 파멸입니다. 당신은 제가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도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언틈의 탄생을 위해 노력하는 건 오직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지식이라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죠. 정말 그립군요. 누스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연대에는 지식의 경계가 별 하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리라는 두 글자는 그를 아련하기 위한 재물이 됐고, 지니어스는 누스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죠. 그 오만한 에이언즈는 인간의 탐구심을 원동력으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탐구의 길을 봉쇄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건 단지 우리들이 잘못 심은 재앙의 나무 하나를 베라는 거죠.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당신의 의혹을 푸는 과정은 어릴 적 배움을 추구하던 즐거운 시간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엠포리우스 내부에 있는 제 본체로 당신이 일으킨 예외의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겠군요.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이 내릴 때가 되면 당신은 저와 엠포리우스의 소원을 분명 이해하시게 될 테니까요. 시간의 흐름이 엠포리어스보다 느리다고? 리고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데.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지? 꼬맹아, 들려? 이건 헤리탈스의 목소리? 경고, 경고, 경고. 어서 앞으로 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이 지능 기계의 빈틈을 겨우 찾아서 나랑 스크루가 기회를 잡았지. 간단하게 말할게. 네가 없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엠포리어스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이겠지. 시간의 팽창이랑 흐름이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요점만 말하자면 황금의 후예들이 교식의 닻을 가동했고 나와 스크루룸을 도와 방화벽의 입구를 열었어. 우리는 임시로 손을 써서 그가 움직일 수 없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야. 심각한 경고, 심각한 경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결론만 말할게. 황금의 후예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전 나와 스크루가 이 감옥을 철저히 뚫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일단 혹시 모르니 네가 도망칠 수 있게 우리는 계속 부채널 공격을 할게. 너도 이 틈에 이 감옥에서 완벽하게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우리는 또 다른 운명의 길의 영향을 감지했어. 심각한 경고, 심각한 경고. 힘이 상당히 강해서 널 도울 수 있을지도. 운명의 길의 힘으로 그가 감지하게. 불법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헤리탈스의 말은 어떤 파벌이 엠포리어스에 왔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가? 나는 과거의 여정에서 여러 운명의 길의 힘을 얻었어. 엠포리어스에 도대체 어떤 세력이 온 거고 어떤 운명의 길의 힘으로 도움을 요청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곳에 보이는 건 내 과거 기억인가? 몸에 스텔라론이 있는 내가 우주정거장 헤르타에서 깨어나 파멸의 힘을 얻었어. 절멸대군을 탄생시킬 세계라면 분명 파멸이 주목할 테니 내가 가진 스텔라론이 엄청 유용할 거야. 하지만 반물질 군단과 소멸파를 부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야. 이 힘에 이끌려온 녀석들은 좋은 녀석들일 리가 없어. 나는 벨로보그에서 축성가가 그곳에 남긴 화염의 렌스를 얻었고 그 덕분에 보존의 힘을 손에 넣었지. 맞아.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사업 기회만 있다면 분명 컴퍼니가 관심을 가질 거야. 엠포리어스는 개발되지 않은 비즈니스 블루오션이잖아. 컴퍼니 친구들이 오지 않더라도 이곳에는 성과 광산이 있으니 축성가와 유목광부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컴퍼니의 큰 손도 해외 시장이 없는 엠포리어스에는 손을 뻗을 수 없나 보네. 나는 페나코니에서 시계공의 중절모를 받아 질서에 선전포고하고 화합의 힘을 손에 넣었지. 맞아. 큰 사랑을 품은 가족이라면 분명 나라는 은인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들의 음악은 온 우주에 퍼져 있으니 분명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지. 자, 여러 챕터 동안 방치해뒀던 중절모를 쓸 때가 됐어. 시계소년과 함께 부르자. 화합의 세상에서 무별이 반짝이니.
리고스 씨는 이 스토리에 BGM이 들어가는 게 싫은가? 정말 센스 없는 관중이네. 기억. 맞아. 나는 블랙스완 씨의 초대를 받아 엠포리어스에 왔고 이곳에서도 프리의 눈길을 받았으니 기억의 정원엔 분명 엠포리어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야. 이곳에서는 기억의 행적도 곳곳에 보여. 그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 드디어 기억의 소리를 따라 너를 찾아내. 기억과 개척이 교차하는 길을 걷는 자. 경고, 경고, 경고. 지식의 감옥은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는 영과 일의 로직에 있지 않으니까. 자, 로고스의 감옥을 떠나자. 엠포리어스의 미소스는 네가 계속 쓰길 기다리고 있어. 가장 밝은 그 별과 새벽을 암시하는 별이 떠오를 때 방황에 익숙한 한 척의 배가 드디어 섬의 만에 들어왔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여, 우리가 너를 벗어나게 해줬으니 어서 앞으로 가. 기억의 아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치 세븐스? 마치 세븐스가 왜 여기 있지? 드디어 왔구나. 정말이지. 너무나도 오랜만이야. 파트너, 정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죽었었다고? 아휴, 여기서 널 기다리는 거 정말 따분하더라.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먹을 거나 마실 것도 없었지. 완전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니까. 그러던 중 드디어 우리의 대영웅 나를 구하러 와준 거지. 만세! 최근 분명 엠포리어스에서 많은 일을 겪었겠지? 나한테 자세하게 들려줘야 해. 그럼 천천히 말하면 되지. 왜? 나랑 길게 얘기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일단 이런 음산한 곳에서 계속 얘기하지 말자. 재회에 전혀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잖아. 나를 현실로 데려가줘.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한테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면 엠포리어스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줬어. 어서 가보자. 나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거든. 뭐지? 마치 세븐스의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왜 멍하니 있는 거야? 설마 이곳이 마음에 든 건 아니지? 빨리 가자. 빨리. 아마 이 문이 출구일 거야. 단순 착각일 수도 있으니 우선 따라가 보자. 왜 그래?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설마 너무 오랜만이라 나를 그리워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꾸물거릴 시간 없어. 황금의 후예랑 지니어스들이 다 널 기다리고 있잖아. 안 그래? 역시 이상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아닌데? 우연히 지나친 게 아닐까? 괜찮아. 다낭같이 든든한 녀석은 걱정할 필요 없어. 분명 어딘가에서 멀쩡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니, 지니어스의 도움 덕분에 다낭은 분명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을 거야. 게다가 내가 알던 마치 세븐스는
동료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은데. 엠포리어스는 황금의 후예와 영웅의 여정이 있는 세계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 하지만 엠포리어스는 외부에서 관측할 수 없어. 다낭이 알려준 게 아니라면 알 수 없을 텐데. 뭔가 이상해. 그녀는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저것 질문할 필요 없어. 시간도 아낄 겸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역시 스쳐가는 기억의 그림자만으로는 무명객의 인연을 속일 수 없구나. 그럼 더 이상 숨길 필요 없겠지. 확실히 우리는 네가 알던 그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너를 엠포리어스로 돌려보내줄 수 있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걱정 마. 이 모습은 단지 네 기억을 빌린 것뿐이야. 너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가 먼저 누군지 알려줄게. 기억의 정원. 이미 잘 알고 있겠지? 미리 말하자면 네가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도 엠포리어스 내부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 네가 지식의 적을 막고 싶다면 우리와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지식은 실험과 무관한 결과를 쓸모없는 폐기 데이터로 여겨 휴지통에 버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기억에 있어 그 순간들은 모두 우주를 엮는 중요한 자료거든. 너 같은 대영웅한테는 겸사겸사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일이야. 게다가 만약 너희의 계획이 실패해서 실수로 그 아이언툼이라는 대학당이 나타난다면 은하 전체가 무너질 거야. 안전장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인데 좋잖아? 네가 기억의 정원이 원하는 물건을 얻게 도와준다면 아이언툼이 모든 걸 포맷해도 우리가 기억으로 세계를, 심지어 우주도 재건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대신 엠포리어스 기억의 시작점을 찾고 밖으로 가져와줘. 무르주께서 이미 너에게 눈길을 주셨으니 잡아떼려고 하지 마. 그 이야기책이 바로 가장 좋은 증거야. 설마 그녀들의 가문이설에 혹한 건 아니지? 이 꼬마들한테 너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한 건 나야. 하지만 그 사이에 기회를 노리는 날벌레들이 엮일 줄은 몰랐네. 기억은 너를 엠포리어스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그들의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어. 물론 너가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지. 너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거겠지만 허니, 말할 필요 없어. 지금 네 기억 속에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 답답하다는 걸 알아. 일단 그런 건 좀 내려놓고 지금은 나만 믿으면 돼. 아니면 더 증거가 필요해? 걱정 마. 그거야 쉬우니까. 멈춰! 우리 서투르자. 아니, 내 거야.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결말은 일어날 리 없어. 지금부터 난 나차려. 조각상이 바로 다낭의 형제구나. 우베커, 탄수화물을 줄이자. 날 귀여운 아가씨라고 불렀어. 절 고급 회원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다고 해도 우린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몇 대 맞고서도 기억이 안 나는지 확인해 볼까? 아주 생생하지.
널 속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 그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엠포리어스의 3월은 영원한 밤의 장막의 시간에 속하니 일단은 에버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너의 기억에 들어가게 해줘. 너에게 더 많은 걸 설명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에겐 시간이 정말 많이 있지만 엠포리어스는 그렇지 않아. 지식과 파멸을 막지 못하면 네가 아끼는 여정이 멸망의 전주를 맞이할 거야. 엠버 기원이 아니라 1, 분, 초 단위의 초읽기가 시작되겠지. 그러니 이 선물을 가져가.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이자 거래의 갑주야. 그 안에는 기대와 전 세계의 열량이 담겨 있어. 과거의 물결. 그녀는 이 불을 세월의 강에 숨겨 소원이 시간을 뛰어넘고 미래의 너에게 전해지길 바랐지.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가 봐. 허니, 엠포리어스로 돌아가 마지막 재창기를 뒤집는 거야. 가서 구세주를 위해 걸음을 멈췄던 세월과 찰나인 긴 세월 속에서 절대 파멸의 운명에 굴하지 않았던 항쟁을 직접 봐. 그리고 이 기억의 축복을 받은 불씨로 그들의 기대에 응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는 시간의 구석에서 다음 만남이 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볼 테니까. 아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아가 계속 개척하는 거야. 엠포리어스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네 기억 속에 마치 세븐스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 여기가 오크마라고? 아무도 없고 여명기계도 꺼져 있네. 내가 늦은 건가? 표식의 탓?
제외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할 말이 이거밖에 없네. 돌아온 걸 환영해, 파트너. 정말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 지금 많이 혼란스럽지? 네가 없던 동안 엠포리어스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걱정 마. 구세주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이제 나랑 같이 세월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모두가 너에게 남긴 말을 읽어보자. 내가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키르네는 내 말이 안 들리는 건가? 봐, 과거의 풍경이 나타났어. 정말 시간이 빠르네. 구세주가 사고를 당한 뒤로 벌써 200년이나 지났다니. 리고스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 낭만, 바다, 세 개의 볼시를 반환했어. 하지만 그래도 테라복스는 몰락했고 두 지니어스의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됐어. 테리드라님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니 이렇게 가다가는 재창기가 반드시 도래해 엠포리어스를 파멸시킬 거야. 아무래도 결말을 바꾸는 핵심은 역시 부세의 볼시인가 보네. 두 지니어스가 남긴 지시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구세주에게 전해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불씨를 숨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리고스에게서 시간을 벌 방법도 필요하잖아. 그거라면 티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어젯밤에 또 그 꿈을 꿨는데 꿈에서 티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들렸고 불빛을 미래로 전하라고 말했대. 그건 오로닉스의 신탁이야? 이번에는 인간의 편에 서서 동족의 불씨를 숨기기로 한 건가? 확실히 엠포리어스의 운명이 아직 끝날 때가 아닌 것 같네. 맞아. 역사는 이미 변했고 인류와 티탄 모두 세계의 존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둠 속에서 시대를 넘어선 긴 계주가 곧 시작되려는 것 같네. 안타깝지만 삶은 언제나 순조롭지 않지. 라돈의 군대가 이미 다가왔고 그들을 이끄는 자는 그 리쿠르고스야. 그는 지금 오크만 문 앞에 있어. 광력 3960년 헤리드라는 파고사 출정을 사유로 황금의 후예 500명의 목숨을 바쳐 율법의 실현을 완료했어. 그 참극에 엠포리어스 전체가 충격에 빠졌지. 같은 해에 카이사르 캐리드라는 암살을 당해 사망했고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가 지휘관 자리를 이어받았어. 인류의 두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시작됐지. 자, 여기야.
영혼의 거룩한 도시라. 그 영원함이 어떻게 시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마무리할 천궁은 폐허가 됐고 수많은 평범한 자들이 여러분의 집요한 반항으로 헛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거절의 대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제 질문에 다시 대답하시죠. 케팔의 불씨는 어디에 있죠? 거룩한 도시를 평지로 만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먼지밖에 없을 듯하군요. 잊었나 본데 율법으로 인해 당신도 예언 속 황금의 후예를 죽일 수 없어요. 저는 그 점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크마의 경건한 시민들이 여러분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제게 답을 줄 수 있길 바라고 있죠. 이제 전 여러분의 가슴을 베어 뜨거운 황금피로 사람들을 세례할 것입니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신부터 시작하죠. 맹목적인 금실을 짜는 자여. 아글라이아님, 여기는 제게 맡기고 어서 떠나세요. 아니, 성녀. 여기에 남아야 할 사람은 나야. 네? 그의 음모가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낭만이 약속대로 엠포리어스를 위해 난공불락의 갑옷을 만들어줄 예정이기 때문이지. 그 갑옷의 이름은 바로 단결이야. 넌 꼭 무사히 살아남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전사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계속 나아가야 해. 카이사리의 죽음이 항쟁의 횃불에 불을 지핀 것처럼 내 죽음은 그 불씨를 영원히 타오르게 할 거야. 그걸 잘 지켜서 미래에 우리의 구세주에게 전해줘. 50년 후 리고스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오크마를 공격했어. 그는 거룩한 도시를 바로 침략해 마모리얼 천궁을 파괴했고 사람들은 그걸 3차 오크마 포위전이라고 불렀지. 그 전투에서 총 9만 명의 젊은 병사들이 오크마를 위해 싸우다 용감하게 전사했고 그 중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 아글라이아도 있었어. 구세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얼음이 녹으면 꽃이 피고 절 찾으실 수 있고. 그 말은 방구석 공주가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떠난 거야? 카스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리 역시 그녀의 각오를 저버릴 수 없어. 하지만 오크마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스틱시아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뭐가 다른 건데? 난 천도에는 반대야. 케팔의 보호를 받는 오크마가 그 죽음의 도시보다는 더 안전하지 않아? 카스의 계획에 천도하자는 내용은 없어. 네 말대로 오크마는 인간의 은신처고 우리는 모두를 스틱시아로 옮길 생각이 없어. 구세주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카스, 나, 히실렌스 언니 3명으로 충분해. 뭐? 얼마나 대단한 카드길래 당신이 3명이나 희생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구세주가 돌아오면 안전하게 재창기의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말이지. 스틱시아는 죽음과 바다가 교차하는 국가야. 그곳에서 바다와 통로의 권능을 결합하면 우리가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해류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죽음의 반신은 구세주가 돌아올 때까지 그 비밀 통로를 영원히 지켜주겠지. 니고스가 창세의 소용돌이를 목표로 삼을 거라는 건 모두 알고 있잖아. 그러기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역시 아이도니아의 독전 성년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백이 넘치는걸. 그리고 사이퍼, 우리는 네가 최대한 빨리 크렘노스 성에 가서 어떻게든 분쟁과 꼭 동맹을 맺어줬으면 해. 예언 속의 왕세자가 이미 탄생했어. 그는 오크마의 새로운 수호자가 돼서 우리가 떠나면 이 땅을 계속 지켜줄 거야. 그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방금 크렘노스 성에서 돌아온 거야. 단지 소식보다 더 빨랐을 뿐이지. 트립이 뭔가가 엄청 빠른 속도로 오크마 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왜 그래? 이건 창이야. 크렘노스인이네. 그들의 왕이 벌써 왔구나. 반신 트리스비우스와 사이퍼라의 보호 덕에 오크마는 연이은 압박을 버틸 수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힘들어졌어. 카스토리스는 스틱시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죽음의 시련을 완료해 정체된 저승의 강을 물러나게 했지. 이후 트리스비우스는 먼 여정을 떠났어. 같은 해에 크렘노스의 유리폰 왕이 왕자 마이데이모스를 데리고 동맹에 가입했고 거룩한 도시를 지키기 위해 구세의 전쟁에 헌신했지.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내일 봐. 날 쪼개서 이 세계를 1초라도 더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그러면 엄청 아플 거야. 아픔은 기나긴 고통을 가져오겠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나는 네가 만갈래의 문을 지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때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어. 반박할 수가 없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오크마의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하니 내 말대로 해. 나의 영혼을 5개로 나누어 내게 불멸의 몸을 만들어줘. 분쟁의 창내를 영원히 높이 걸고 세상의 끝까지 적을 죽이겠어. 트레스비우스, 슬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예언에서 말한 내일을 향해 많이 나아갔잖아. 안 그래? 이번 생에 나의 부족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된 인도에 빠지지 않을 거야. 크렘노스의 운명은 이미 핏자국을 씻어냈어. 이제 엠포리어스에는 분쟁이라는 신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과거의 율법을 부수고 천벌의 창이 다시 세계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게 해줘. 우리는 알겠어. 그리고 하나만 더 도와줄 수 있어? 깨달음의 나무 정원의 7현인이 이미 여정을 떠났으니 곧 도착해서 저항에 함께할 거야. 그들 중에 아낙사고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자는 비범한 안목을 지녔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영혼 분리 의식은 나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의 충고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해. 그의 지략은 분명 엠포리어스 존속에 큰 힘이 될 거야. 그를 잘 돌봐줘. 그리고 나 대신 이 꺼지지 않는 화염을 계속 전해줘. 아낙사고라스의 의식을 통해 분쟁의 반신은
자신의 영혼을 영광, 용기, 강인, 희생, 이성으로 나눴고 피의 결정에 봉인한 다음에 전장에 뛰어들었어. 세상 사람들은 신왕의 몰락을 위해 10일간 성대한 장례를 열었고 그는 자신을 희생해 인류에게 200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 앞으로 나아가 내 피로 너의 앞길을 열어줄 테니. 앞으로 나아가 회색이. 그리고 내일 봐.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한 법이라. 역시 제복녀의 말이 맞았네. 이성과 계략. 마지막 계획을 너와 내가 힘을 합쳐 완성해야 할 줄은 몰랐군. 그 양철군을 잡으려면 네 트릭이 필요해. 게다가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니 까다롭게 굴 거 없잖아. 안 그래?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 리고스는 이제야 오크마가 과거 50년간 빈성이었다는 걸 알아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테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바로 그게 필요했어. 그가 아무리 천재라도 분노의 눈이 머는 건 똑같지. 나중에 그가 의회에 들어와서 나랑 대치할 때 네가 펑 하고 연금술을 사용해서 그를 우리에 갇힌 짐승으로 만들어줘. 게다가 네가 어떻게 구세주로 위장하든 간에 그 누구에게든 정체를 들키면 안 돼. 인간의 연성진으로 신에 버금가는 존재를 가두겠다고? 정말 꿈 같은 소리군. 쫄은 거야? 아니면 계략의 반신을 믿지 않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해줘.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두 개의 조건이 있어. 이게 마지막 전투니까 할 거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해. 말해봐. 첫째, 전장을 창세의 소용돌이로 옮겨야 해. 정황상 구세주가 그쪽에 나타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잖아. 게다가 소용돌이는 원래 세상과 단절된 금지구역이야. 즉, 엠포리어스에서 가장 감옥에 어울리는 곳이지. 네 말대로 하면 우리 구세주는 돌아오고 나서 리고스와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할 텐데? 그건 애당초 피할 수 없는 싸움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야. 기억나? 소용돌이는 원래 파구사의 소유였고 세상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생존자 중에 마침 바다의 반신이 있잖아. 이 계획을 히실렌스에게 알려줘서 참여하게 하면 돼. 나는 미리 나를 현자의 돌로 연성해서 술식을 적을 테니 때가 되면 그녀는 나를 부숴서 소용돌이의 바다에 부서진 가루를 흩뿌리는 거야. 나무정원의 아이.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은둔한 천재를 속이는 방법은 모르지만 안티키테라인에게 고통을 줄 방법은 이성의 반신에게 10,000가지나 있지.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건 10,000가지 중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네 술식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지. 지금쯤이면 히아킨도 하늘 일족의 의식을 완료했을 거야. 그 신뢰관 중이 나처럼 공연하는 걸 좋아한다니. 그럼 우리가 선사할 연극을 기대하라고 하지. 그 구세주가 어떻게 재창기를 완수할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전투는 싸움에 서툰 두 반신이 일으킨 거지. 이후
이성과 계략은 약속을 지켰어. 그들은 생명을 대가로 리고스를 창세의 소용돌이에 봉인했지. 오늘날까지 말이야. 앞으로 나아가 아직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완성해. 고민할 필요 없어. 앞으로 나아가. 그냥 달리기만 해도 충분해. 키레둥이 씨, 여기는 정말 고요하네요. 오크만은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사이퍼 씨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 모두 사명을 완수했으니까요. 이제 구세주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녀가 어디에 있든 맑은 하늘에 걸린 무지개 다리가 그녀를 최후의 전장까지 호송해줄 거예요. 키레둥이 씨, 기나긴 계주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운명의 마지막 바통을 당신한테 넘겨드릴게요. 아니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결국 이 여정의 최초의 불씨는 당신과 그분께서 가져온 거니까요. 내가 10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나도 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모든 사람의 기억이 되겠지.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엠포리어스는 이미 신탁에서 말한 여명을 맞이했으니까. 이 몸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보단 쉬울 거야. 안 그래?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분명 예전처럼 침착하고 강인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겠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그 얼굴을 보고 싶네. 우리가 이별한 뒤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똑똑한 너라면 지금쯤 분명 알아차렸겠지? 여기는 현실이 아니라 세월의 미궁이야. 계주의 마지막 주자로서 나는 운명 3상의 신전으로 돌아가 오로닉스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모두가 적은 페이지를 전부 기억의 병에 담을 거야. 그리고 그 병이 안전하게 떠나서 부세의 불씨와 함께 시간의 강을 지나 너의 곁에 닿으면 네가 엠포리어스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줄 거야. 마치 우리의 첫 만남처럼. 그렇지? 비록 이 세상의 엠포리어스에는 세월의 반신이 없지만 세월은 항상 인간의 편에 서 있었어. 너가 돌아오기 전 재창기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 몸이 마지막 불을 쫓는 여정을 구세주의 마음에 온전하게 담을 수 있으니까. 결국 신세계는 네 기억 속에서 탄생할 거야. 이야기의 주인공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 나는 너가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언제나 그랬듯이. 기억나? 파이논이 우리를 시작점으로 돌려보냈을 때
나와 넌 이별을 경험했었잖아. 하지만 결국 이 몸은 모든 과거를 가져와 너랑 다시 만났지. 기억은 바로 그런 거야. 시간에 강해서 마모되고 흩어질 수 있지만 절대 떠나지 않아. 마음의 구석에서 부름을 받으면 기억은 분명 더 아름다운 형태로 다시 떠오를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3355만 337번째 불을 쫓는 여정 역시 너의 일부로 만들자. 이 몸도 저번 경험 때문에 많이 익숙해졌어. 이제 스틱시아로 향해 바다의 반신이 수호하는 소용돌이의 입구를 찾아 결전의 무대로 달려가야 해. 걱정 마. 이 몸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모두, 심지어 파이넌도 함께, 구세주와 함께 할 거야. 짧은 작별을 마친 후 출발하자. 우리가 여정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쓸모없는 고민은 던져버리고 웃음과 결심을 내일로 가져가자. 마지막 바통을 그분께 건네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기다리는 건 이 몸이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세상을 3천만 번 겪고 나서야 파트너가 우리 곁에 왔어.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잖아? 하지만 키레둥이, 기다려도 끝내 그 영웅이 오지 않는다면. 그럴 리 없어. 난 알고 있거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그녀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란 걸. 우린 절대 그녀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하늘이 당신을 위해 햇살을 비출 거예요. 낭만이 너의 앞날에 함께하길. 이성인 너의 깨우침을 주리. 분쟁이 널 격려할 거다. 계략이 네 성공을 보장할게. 죽음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통로가 네 앞길을 안내해줄 거야. 그리고 세월이 대척의 여정을 가슴에 새길 테지. 여기가 스틱시아라고?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바다의 반신이 지키는 소용돌이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히실렌스가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 오랜만입니다, 개척자님. 황금의 후예 영웅들은 운명을 정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또 끝없는 고독을 견디며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운명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성과 계략이 제 몸을 구속했지만 제 의지는 그로 인해 침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반신 글래디오럼경 히실렌스는 노랫소리로 절 환상에 빠뜨려 한 천재를 몰락시키려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 교도소장은 흘러버린 시간으로 인해 미혹에 빠졌지만 그녀의 죄수는 전과 같이 태어나죠. 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어떤가요? 이런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목이 묶여서 주위를 둘러볼 수도 서로 마주볼 수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볼 수 없었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앞에는 동굴의 암벽이 있었습니다.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의 소리는 암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죠. 우리에겐 그 모든 게 허상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굴에 갇혔지만 이 모든 게 찰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꿈에서 몸부림칠 필요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저의 해방자가 왔습니다. 절 완전히 꺾고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 세계를 구하고 싶다면 이곳에 노래하는 자를 깨워 창세의 소용돌이라는 감옥을 열어야 하죠. 당신은 직접 제 수갑을 풀고 동굴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그 환몽 속으로 안내해드리죠. 그 교도소장의 기억 말입니다. 조용히 환상 속의 이야기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이성적으로 보면 구세주는 이 세상의 전모를 눈에 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감성적으로 보더라도 눈앞에 있는 기억은 모든 엠포리어스인들의 운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당신은 그것들을 완전히 공감해야 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파멸의 의미를요. 당신의 뜨거운 결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앞서 말했던 우화를 바탕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와 메아리를 진정한 세계로 여기지 않고 그 실체를 알았을까요? 보십시오. 불빛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얼굴을 비춰냈군요. 저들 역시 이 연극의 배우죠. 바닷속에 만연한 칠흑의 물결 때문에 우리 왕국이 위기에 처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여왕님께서 직접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으로 가셨잖아. 이 장면은 바다의 황금의 후예가 탄생했을 때의 역사입니다. 과거 그녀는 세이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티탄 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오스 라나는 검은 물결의 확산을 억제했지만 아이언툼의 묘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죠. 검은 물결은 여전히 세계의 깊은 곳에서 요동쳤고 세이렌의 나라가 가장 먼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들어봐, 헬렉트라의 노랫소리야. 그녀가 우릴 부르고 있어. 어서 가자. 헬렉트라의 노랫소리는 곧 여왕님의 칙령이니까. 검은 물결이 바다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여왕님은 모든 걸 바치셨어. 여왕의 잔에서 탄생한 그녀는 지극한 축복을 받아 최고의 신력을 이어받았지. 자매들이여, 드디어 왔구나. 당연하지, 헬렉트라. 우린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온 거야. 그녀의 진짜 이름은 헬렉트라입니다. 그건 과거의 그녀이며 미련 속에서 되돌아보는 잔상이죠. 여왕님이 우릴 부르셨어. 아마 체력이 바닥나셨을 거고 결국에는 검은 물결이 국경으로 흘러들어올 거야. 그럼 어떡하지? 설마 우리 해역도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여왕님 대신 검은 물결을 담는 잔을 들어올려 함께 나라와 백성을 지켜낼 테니까. 보잘것없는 티탄 권속이 진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순진하군요. 바로 그 순진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왕님의 행궁이 바로 앞에 있어. 예전에 아름다우셨던 모습도 이젠 오염으로 뒤덮였겠지. 타구사, 고귀한 여왕이시여, 당신의 부름을 듣고 왔습니다. 나의 물고기들아, 기쁘게 헤엄치는 너희를 보니 왕국의 불행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구나. 난 내가 검은 물결을 전부 마셔버릴 수 있을 줄 알았단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잔도 결국은 넘치는 법. 이젠 더 이상 진흙을 담아낼 수가 없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린 모두 바다의 아이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숙명을 함께 짊어질게요. 우리가 당신의 직책을 이어받아 검은 물결을 몰아낼게요. 우리가 당신의 성배를 고치고 저주의 더러움을 이어받을게요. 물고기들아, 분쟁의 창이 떨어지면 너흰 그만 물러나거라. 약속하마, 지상의 도시국가가 너희를 위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란다. 하구사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고 잔은 깨졌죠. 검은 물결에 주입된 파구사의 취기는 엠포리우스의 최초의 광기를 가져왔습니다. 세이렌들은 약속된 연회를 맞이하기 위해 몸이 썩고 뼈가 마를 때까지 티탄의 조각을 찾아 헤맸죠. 계속 감상하시죠. 지금부터의 무대는 그녀의 부서진 운명처럼 오랫동안 방치됐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명이 버티지 못하네. 주변에 있는 시상회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걸 꾸름류와 맞바꾸는 건 어때?
당신의 지혜는 이성 모델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군요. 넘어갈 수가 없어. 아무래도 옆에 있는 기적의 구슬을 써야 할 것 같아.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당신이라도 그걸 바꿀 순 없죠. 이 가련한 등불처럼요. 내 꼬리는 악귀에게 갉아먹혀서 더 이상 멀리 헤엄칠 수 없어. 엘렉트라, 내 지느러미는 검은 진흙에 잠겨서 더는 너와 함께 춤을 출 수 없어. 다들 포기하지 마. 여왕님이 약속하신 그 연애를, 스틱시아라는 도시국가를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잊지 않았어. 그곳은 매일 밤마다 우리 꿈속에 나타나니까. 꿈에서 본 성은 정말 아름다웠고 등불은 어두운 바다의 밑바닥까지 비쳤지. 꿈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뿔에 화환을 씌워줬고, 시인은 세상을 지킨 세이렌의 업적을 노래했어.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우리 대신 인간들에게 치매의 전설을 노래해줘. 세이렌들은 파멸에 침식돼 피와 살이 부패하여 이 세상의 검은 물결 창조물이 되었죠. 안녕, 나의 자매들이여. 내가 최후의 사명을 완료하고 나면 너희를 위한 연회를 열게. 그렇게 바다 아래에 깨어있는 세이렌 한 마리만 남게 됐습니다. 히실렌스는 홀로 바닷속을 헤엄치며 동족을 위한 장례를 치르고 충만의 잔의 파편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세월의 심력으로 바로 여정의 끝으로 가볼까요? 신성한 물이 담긴 대야에 닿으려면 시상의의 힘을 써야 해. 마침내 충만의 잔이 완전해졌고 천벌의 창도 저승의 강을 벗어났으며 신은 검은 물결을 막아내는 사명을 다시 짊어졌어. 나는 끝없는 노역에서 벗어나 스틱시아에서 열리는 의례로 향했지. 난 자매들의 염원을 안고 육지의 만민이 환호하는 축제가 있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어.
내 꼬리 지느러미는 두 다리가 되었고 비늘은 피부로 변했으며 몸을 감싸던 거품은 반짝이는 치마가 되었지. 하지만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곳엔 꾸름료로 가득한 축제도 하프를 연주하는 시인도 없었고 오로지 고요한 죽음만이 저승의 강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 그녀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스틱시아는 이미 전생의 전철을 밟아 죽음에 삼켜진 뒤였죠. 기대와 약속은 모두 한낱 꿈 같은 포영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이렌인 난 태어날 때부터 조수를 담는 용기였어. 사명을 완수했지만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면 난 이 칠흑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귀한 여왕 파구사는 취기를 핑계로 나의 죽음을 회피했어. 그녀는 육지에 내가 바라는 연애가 있을 거라 말했지. 그렇게 난 아무 목적도 없이 어둠 속을 헤엄치기 시작했어. 그분이 말한 연애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 고독한 검날이여,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 육지에서의 오랜 배회 끝에 길 잃은 세이렌은 우연히 미래의 공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대는 홀로 전쟁을 잠재웠고 분쟁을 물러나게 했군. 청군을 지휘하는 그 검은 누구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가? 맞습니다. 캐리드라는 카이사르가 되기 전부터 야망으로 가득했죠. 신탁을 이행하는 왕이시여, 전 누군가의 검이 아닙니다. 전 그저 사륙을 통해 이성을 유지하는 길 잃은 물고기일 뿐이죠. 그럼 날 위해 검을 휘두르고 날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어떤가? 말해보거라. 그대는 어떤 염원을 품고 있지? 전 연회에 제가 앉을 한 자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왕의 권능으로 연회를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를 거둔 뒤에 나의 장병들과 마음껏 마시게 해주지. 다만 그 대가로 그대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 기사여. 마음이요? 그래, 절대적인 충심을 바쳐야 하지. 그대는 신의 거짓말에 속아 바다의 어둠에 잠겼었지. 그러나 이제부턴 내가 그대의 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존귀한 왕이시여, 당신이 선고한 율법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따르겠나이다. 존귀한 왕이시여, 그저 또다시 타인의 도구가 되어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니. 그녀는 그렇게 공허한 배회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냈고, 그건 마치 심해를 비추는 하늘의 빛과도 같았죠. 존귀한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에 따라 여정 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냈습니다. 나의 검날이여, 그대의 도움으로 내가 왕위에 올랐으니 원하는 것을 마음껏 말해보거라. 제가 원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연애뿐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해 저녁 연회를 준비했고 가장 좋은 꾸름료와 곡물을 가져왔도다. 심해는 아득하고도 어둡기에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빛을 쫓지. 이제 난 불빛을 찾았어. 비록 타버릴 정도로 뜨겁지만 그게 유일한 빛이야. 우리도 연회에 참석합시다. 앞으로 향하는 문이 연회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